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6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예, 어제는 현충일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겠죠? 또 잘 쉬셨을 거고요. 예, 미증시가 도와주는 분위기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쉬는 동안에는 첫날 올랐다가 그 다음날 개장할 때는 밀리고 이런 적이 많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그 전날은 미증시 다우는 조금 강보합이었다가 어제는 1.4% 오르면서 25,000선을 회복을 했네요. 나스닥은 이미 7,000선 위를 잘 달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캐나다하고의 무역 분쟁을 조금 정치적으로나 풀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무역 분쟁 얘기는 뭐 아직까지 중국하고의 큰 싸움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역시나 뭐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국내 증시는 글쎄요, 뭐 뚜렷한 방향 모멘텀을 좀 찾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가 오늘 이제 증선이 올라가고요. 지난 그 월요일도 이제 뭐 북한 관련해서 카지노 업체들이 강세였고요. 신라젠의 그 팩사백이 중국에서 임상 3상 승인받았다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있어서 바이오들도 종목별로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증시 또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금 이틀 남은 거죠.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대응해야 될지 전략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들 그리고 시장을 읽는 신호들 감지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국내 증시는 뭐 실적, 뭐 방향 뚜렷하게 뭔가 좀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네, 오늘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적절한 비유일 것 같아요. 뭐 원래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적절한 비유일 겁니다. 도박판에서요. 뭐 많은 분들이 도박을 안 해보셨을 테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카드도 안 치거든요. 네. 도박판에서 판돈이 이게 막 커지기 시작하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판돈이 커지면. 네. 글쎄요. 뭐 이제 따려고 하는 욕심 있는 사람은 좋을 텐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남는 건 하우스예요. 하우스, 운영자. 네, 운영자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판돈의 얼마를 수수료를 띄고 판을 벌이게 해주고 뭐 돈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음료수 주고. 네, 하우스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이 주식판에서 판돈이 엄청 커졌는데요. 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예전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거래 대금이 뭐 7조 뭐 이렇게 나오는 때도 있었어요. 뭐 7조 간당간당 뭐 요런 날들도 있었어요. 뭐 코스닥 거래 대금이 뭐 2조 때 나오던 시장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죠. 뭐 요즘 하루에 거래 대금 나오는 거 뭐 17조 뭐 이렇게 나오면 18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판돈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 거래 시간은 또 30분이 또 더 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위 시장에서 뭐 얼마 전까지는 바이오에 바자만 들어가면 매매되는 시장이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물고 늘어지면 되는 시장이었다가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남북경협 가지고 트레이딩하면은 그냥 대충 먹는 장으로 보고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증시에서 주도 뚜렷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증시 다 볼 필요 없어요. HTS에 6종목만 떠 있으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6개만 떠 있으면 오늘 시장이 어디로 가 있는지 대충 알아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수많은 종목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곧 딱 3세터 내에서, 그러니까 대표주 2개씩 뽑아드린 건데 그 3세터 내에서 모든 판이 다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해서 하우스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요. 뭐 기사들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요즘 증권사 뭐 작년 연말 성과급 뭐 돈잔치 했네 뭐 했네 뭐
평균 연봉이 얼마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가장 쉬운 이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는 생활 속에서 찾는 주식이라 그래요. 피터 린치가 그렇죠. 피터 린치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찾는 주식, 뭐 심루타 주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증권업종 얘기를 네. 먼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일 이 미증시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거래대금을 얘기를 먼저 꺼내셔서 저도 그냥 서둘러서 네. 와버렸는데요. 네. 어제 미국에서 이 미국 의회에서 나온 이 움직임인데 앞으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 상원 하원에서도 보기에도 이게 정신없어 죽겠는 거예요. 뭐 때린다 캤다가 유예시켰다가 다시 때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전 재무장관들 중에서 뭐 코멘트들 좀 들어보면 모든 통상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트럼프 대통령 이 혼자의 뭐 트럼프로 뭐 트위터로 뭐 의견 주고 뭐 이러면서 끝내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바로 잡자라는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폭주하는 기관차였는데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이쪽은 좀 유예시키자. 뭐 완벽한 우방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전일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소위 말해서 눌려 있는 증시였습니다. 튀어오를 수 있는 분위기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움직임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하우스 판도는 더 견고히 지켜질 테니 증권주들은 소위 남는 장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냥 얘기만 많이 들었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일평균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은요. 뭐 어마무시해요. 거래대금의 레벨이 과거에는 뭐 10조 정도 찍으면은 이건 굉장히 가끔 있는 뭐 이벤트 같은 일들이었어요. 요 정도 거래대금이 올라오면 뭐 정말 간혹 가다가 한번. 근데 지금은 그 레벨을 아예 넘어섰습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예 넘어섰어요. 그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개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요 색깔 선을 한번 보시면은요. 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런 시장 한번 보시면 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시장 한번 보면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싹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한번 기억해 보셔도 시장에서 그때 유행하는 말이 뭐였어요? 공부 외환이 삼성전자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명확하게 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보진 않았으니까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개인들 거래대금 비중은 훅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 움직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비중이 높아진 채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거 소위 끝물이다 보니까 거래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대비 일평균 거래대금의 비중을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고요. 과거 레벨에 비해서 뭐 현격하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사실 어려워요. 종목들 등치가 커지니까 그게 한 바퀴 굴러가는데 더 많은 이 거래대금이 발생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당연한 그림 속에서 이 당연한 띠를 따먹고 있는 이 증권주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차하면 주식시장에 들어오겠다고 줄 서 있는 돈들이 이렇게 많아요. 더 증권사한테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건 신용잔고가 어마무시해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신용이자가
절대 싸지 않죠. 굉장히 비싸죠. 근데 지금 뭐 몇몇 증권사들 쪽에서는 신규 대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예전만큼 대출을 못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다 어디 가서 어닝으로 꽂히냐는 겁니다. 증권주로 가서 꽂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증시 이렇게 거래대금 나오면서 왜 내가 산 건 안 오를까라는 생각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눈 돌리면은 이렇게 판때기가 커졌으면 증권주 돈 버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증권주 만져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합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선배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야, 오늘은 어땠어?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요. 그냥 뭐 손실 좀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야, IMF 때도 상한가 치는 종목은 나와라는 얘기를 하죠. 그 선배들의 독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똑바로 골라서 영업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위기 터지기 전까지 이 소위 중국 굴뚝 뭐 이런 컨셉들의 뭐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 뭐 이런 부분들 랠리가 한번 있었고요. 이름도 안 까먹는 차화정.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때는 공부는 왜 하니? 차화정 사면 되지. 공부는 왜 하니? 자문사 사는 거 따라 사면 되지. 라는 얘기가 유행이었죠. 그러고 나서 싹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쭉 치고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바이오, 뭐 성향에 따라서 뭐 수익을 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바이오가 한번 쉬면 삼성전자가 한번 제대로 불을 뿜었죠. 은행주들이 더블 넘게 가는 장을 보여줬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바이오. 최근에는 남북경영 무섭게 올랐으니까요. 단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시장을 주도하는 쪽들의 이 주도주 움직임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예전에 이 증시 격언 따라 죽더라도 주도주에서 죽어라. 그러면 까질 때 덜 까지고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온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 최근에 바이오 가지고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쪽으로 거래가 확 죽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누가 빨아먹었을까요? 답은 옆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로 다 쏠린 거죠.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바이오는 탄성이 빠지죠. 대신 탄성이 빠지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어딜까요? 하우스, 증권주요. 그러면 이런 쪽들의 이 시세는 작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있죠. 요즘 이 주식 고르기 힘들면은 뭐 하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ETF. 예. ETF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요즘엔 ETF 종류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ETF도 엄청 많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레버리지 게임, 일배수 게임, 인버스 게임, 업종 대표주 게임 요 정도만 알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뭐 원자재니 뭐니 뭐 되게 많아요. 뭐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보니까 뭐 300개가 넘는다거나 360개가 넘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종류도 많아졌고 얘네들의 총 거래 대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총 시장 거래 대금 중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잘 나갈 때는 15%, 16% 이렇게 나가던 거래 대금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세는 없지만 수수료는 받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디서 만들어내요? 대부분 운용사에서 만들어내요. 증권사가 갖고 있는 운용사에서 만들어냅니다. 이거 운용보수 받죠. 운용보수는 또 운용보수대로 거래 대금 늘어난 거는 거래 대금 늘어난 거대로 돈을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 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똑 분질러지면은 증권주 똑 분질러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분질러지는 시장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좀 쉬운 투자 쪽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큰 거 고르세요. 그냥 상위에 서 있는 큰 주식들.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입으로 한국금융지주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믿으시겠죠. 예. 정말 잘 굴러가거든요. 네. 요즘 어닝으로 따지면은 뭐 최고의 증권사라는 뭐 평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등치로 따지면 미래대우가 제일 크죠. 요즘 삼성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금씩 뭐 기저효과가 깔리면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MS에서 25%를 키움이 가져갑니다. 예. 키움 이렇게 개인 거래대금 넣으면은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이런 쪽들로 아이디어를 좀 채워보시면 내가 이제까지 증시에서 맨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봤지 요걸 놓쳤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증권주 한번 관심 있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증권주에 관심 갖자는 얘기를 첫 번째 주제로 했고요. 다음 베트남 얘기를 우리가 아주 시간 내서 아주 오랜만에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네. 네, 어렵게 했는데 베트남 정치가 이제 지난해 급등 이후에 올해 꽤 흔들린다는 얘기였었는데 다시 조금 살아납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때도 이게 밸류에이션이 비쌌으니까 요거 일부 뱉어내는 건 오케이. 하지만 싸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베트남은 싸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지금 달러의 임계점이 지나면서 소위 베트남 증시가 한번 뭐 똑 이제 부러졌었던 건데 분명히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5월 31일서부터 5거래일 누적으로 보니까 9% 넘게 올랐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미루다가 방송을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이후에도 시장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베트남 지수가 나쁘지 않아요. 큰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미에 하나 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베트남 증시가 똑 분질러진 시점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말 2초 때 한번 시장이 와장창 무너졌었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요. 그때 무너졌어요. 베트남 증시도 같이. 근데 얘네 회복되는데 며칠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4월까지 그대로 말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고에 신고를 계속 만들면서 끌고 가는 거죠. 옆은 달러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말 2초라고 해가지고 뭐 소위 금리 텐트럼 나왔을 때 요거 보면서 사실 시장에서 뭐 말들 많았잖아요. 저 그때 방송에서 시장의 하락 이유가 온리 금리라면 무조건 받아라. 겁내는 거 딱 하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부딪히는 건데 정면 추돌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받아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뭐 소위 안정을 찾았죠. 그리고 꽝 부딪힐 분위기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미증시는 뭐 다들 보신 것처럼 다 회복하고 나스닥 신고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될 차례인데 신흥국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너무 비싸졌다라는 거죠. 4월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요 이후 시점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90달러 인덱스 90p 정도면은 오케이. 뭐 여기서 뭐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라는 쪽으로 얘기할 때는 베트남 증시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소위 달러가 뻗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지수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임계점을 지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나서 세게 빠진 거죠.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제가 뭐 3% 바깥으로 미채권 10년물이 벗어날 룸도 크지 않고 달러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닙니다. 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게 달러의 강세 둔화와 유로의 약세 둔화가 나오면 시장은 반등 나옵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어젯밤에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왔죠. 달러 인덱스는 빠지고 유로가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목요일에 있을 ECB 회의에서 ECB QE 뭐 종료 비슷한 뭐 10월 달서부터는 종료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 분위기 나오면서 유로가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 어떻게 움직였어요? 긍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임계점을 지난 시점부터 소위 시장이 빠졌는데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베트남 지수 제대로 반등 나오고 있다. 낙폭도 크기 때문에 자율 반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자율 반등인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힘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 소위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부르는 시장이니까 신흥국 중에서도 그냥 신흥국으로 부르기에도 조금 밋밋한 애들이잖아요. 사이즈가 정말 조그만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수도 영향 안 받을 수 없는데 달러의 힘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뉴스들을 기다립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론티어 마켓 대표 주자면은 사실 베트남이에요. 남아공이니 뭐니 뭐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2분기 성과가 제대로 안 좋았죠.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달러 임계점을 지난 다음서부터 깊어졌었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형 펀드 유출입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신흥국 쪽이 뭐 아직 좀 살아나지 못했어요. 살아나지 못한 분위기에 프론티어 마켓으로 돈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요즘 좀 나아지기 시작하는 건 선진 시장, 특히 미증시 기준으로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직 주식형 이 자금의 흐름도 뭐 최악은 아닙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워낙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외적으로 이 기대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이 GDP 대비해서 수출액 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출로 먹고 살아요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내수시장 그래도 우리 좀 소위 산다는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43% 나오는데 베트남은 지금 그냥 메이드 인 베트남 찍어서 바깥으로 뿌리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럼 대외 경제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이 뭐 무역 마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왔을 때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싸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비 수출이 좀 까지면 시장이 빠지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프론티어 마켓입니다만 시간 지나면 신흥국으로 올라올 거고 거기에서도 한가닥 할 시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방송 이후에 베트남 지수가 또 가열찬 반등을 또 보이고 있으니까요. 달러의 임계점이 지났을 때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달러의 이 위험성을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장 위험 선호도에는 긍정적으로 읽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는 베트남을 봤는데요. 베트남을 본 것은 베트남 자체가 아니라 이제 이머징 시장을 대표한다는 측면이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달러화의 가치가 또 굉장히 그 글로벌 자금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 다시 달러화의 흐름을 체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빅 이벤트 데이라고 네. 뭐 불리죠. 우리 북미회담을 또 필두로 해서 네, FOMC에 있고. 우리가 목요일 날 아침에 반영하게 될 거고 그 만기일 목요일 있고. 날에는 만기일에다가 그날 밤에는 ECB 회의 열리고 그 다음 날에는 금요일 날 BOJ 열리고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게 다음 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요일 자리에 만기일이 똑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누적 매도 포지션 계약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는 막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청산으로 가든 정산으로 가든 이 우리가 9월물을 최근월물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점서부터는 새로운 판입니다. 최악 매도 계약수의 뭐 큰 폭 롤오버만 아니라고 한다면 증시는 새로운 판을 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장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신다면 6월 만기까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 이후 시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긍정적 시장 분위기로 계속 이끌고 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첫 코너로 오늘도 변함없이 장용혁 팀장님 만났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